안녕하십니까. 시원한 보도를 책임지는 이시원입니다. 오늘 뭐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어. 출연료 네. 2배 받아야 되겠는데? 1955년 7월 다수의 여성을 댄스홀에서 만나 희롱한 히데요 카사노바 박인수가 구속됐습니다. 결혼을 약속하는 말로 여성을 유혹해서 14개월 동안 무려 70명의 여성을 간음한 혐의입니다. 70명? 14개월 동안? 너무 어이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이 난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박인수는 해군 헌병 대위를 사칭하여 댄스홀 등에서 여성들을 유혹했습니다. 여대생, 고위 관료의 부인과 딸 등이 이 사건에 연루됐고요. 박인수는 70여 명의 여성 중 단 한 명만 처녀였다고 주장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말이 안 통해.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좀 민망해지는데요. 점점 사건의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사건은 어떻게 해서 마무리됐나요? 1심에서 혼인을 빙자해 간음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요. 공무원 사칭에 대해서만 유죄가 선고되어 2만 환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혼인민자가 무죄가 됐다고요? 사칭만 지금 유죄가 되고? 말이 이상하죠? 예, 너무 이상한데? 네, 당시에 공판에 무려 7천여 명이 몰리면서 공판이 연기될 정도로 화제였는데요. 1심 판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을 밝혀두는 바이다. 예? 무슨 말이죠? 뭔 말이야? 정숙한 여인? 저는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 판결문에 이런 단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잘못 들은 건가?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박인수 행각과 1심 판결문이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저널 그날 이시원이었습니다. 우리 이 기자. 이 기자 수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히데 카사노바네요. 그렇죠? 정말 그렇죠. 어이가 네, 없네. 네. 근데 이 박인수의 혼인 빙자 간음죄가 이제 1심에서는 무죄 판결. 판결문의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단서를 달아놓는다는 게 우리 국민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기본권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게요. 정말 법이라고 하는 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어떻게 네. 정숙을 기준으로 해서 여성을 차별할 수 있는지 너무 희한한 발상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이 판결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시에 그 이슈에 이 초점이 된 것은 히데요 카사노바 이 박인수가 아니라 오히려 그 남성과 만났다고 하는 70명의 여성들, 이 여성들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가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그게 2차 가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여성들 중에서도 이 고등교육을 받은 대학생들까지 포함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이 여성들이 자유롭게 남자를 만나는 것은 물론하고 댄스홀을 다니면서 심지어는 육체적인 관계까지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것에 경악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요즘으로 치면 이제 뭐 박인수 판 엑스파일이 공개되면서 여대생 4명이 이제 연루가 되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박인수라는 인물에 대한 잘못보다 이 문교부에서 오히려 이제 학교에 공문을 넣어가지고 이 여대생들 이거 좀 제대로 풍기도 확립하고 뭔가 이렇게 잘 선도해라. 오히려 이제 여성에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실제 이 사건 이후에 학생들에게 댄스홀 또 이제 금하고 영화관까지도 이것도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뭐 온상이다라고 해서 영화도 못가게 못 보게 한 했고 거예요?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여학생 모두 제적이 됩니다. 대학 힘들게 들어간 대학교에 네. 제적이 됐다고요? 아니 그런데 혼인을 빙자해서 사기를 친 건 박인수인데 그러니까.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은 또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어우동 아시죠? 어우동.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맨날 그 기생 복장하고 이러니까 기생으로 알고는 사실은 상당히 명문가 양반집 교수였어요. 그런데 이 어우동이라는 인물이 4년 동안 17명의 남자들하고 요즘 표현을 하면 스캔들을 일으킨 거예요. 거기에는 이제 왕실의 종친들도 뭐 연루되어 있었고 뭐 또 뭐 장인들도 연루되어 있었고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제 연루되어 있었는데 바로 이거 이제 좀 궁금하신 분은 역사저널 165회에서 165회였나요? 다시 한번 한번 네.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당신 정말 신체발부 수치 부모라고 머리카락 수염 하나 건드리지 않았던 시대인데 그 당시 어우동은 자기 몸에다가 남자 이름 3명을 이름을 문신을 했어요. 진짜요? 이건 정말 대단한 되게 거예요. 멋있다. 남성 중심의 어떤 그 사회에서 이 여성이 뭐 17명의 남자들하고 이 스캔들을 일으켰고 정말 뭐 문신까지 새겼고 이건 도저히 뭐 용납할 수 없다. 근데 이제 문제는 어우동하고 이제 함께 관계되었던 남성들은 다 거의 무죄예요. 그리고 뭐 일부가 유배를 되기도 했지만 바로 이제 복권이 된 데 비해서 어우동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곤장이라도 맞았을까요? 곤장. 사약을 먹었나? 결국은 설마. 교형에 처해집니다. 교형. 요즘으로 치면 사형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니 다른 남자들은 무죄가 되거나 귀양 갔다가 다시 복원이 됐는데 사형이라니 너무 남성에 비해서 과한 거 아닌가요, 형이? 그래서 그때도 이거 과하십니다라고 그 당시 이제 성종이 주도해서 교형에 처할 때 과하십니다라고 지적하는 신하들도 많았어요. 근데도 결국은 성종을 의우동을 극형에 처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성리학이라는 사회 질서가 자리 잡아 나가는 마당에 이제 남성 중심의 사회가 이제 본격화되어가는 그런 시점에 이런 여성들은 이제 이 극형에 처함으로써 시범 케이스. 본보기? 그렇죠. 본보기로 하면서 그 다음에 그런 사례를 확실하게 방지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500년 정도 흘렸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여성을 탓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물론 성범죄는 여자들만 당하는 건 아니고 뭐 이를테면 당했을 때는 그러니까 짧은 치마 입지 말아야지 아니면 밤늦게 다니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들 나오니까 근데 사실 실제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성범죄가 제일 뭐 섹시하게 입거나 제일 막 뭐 문란해 보이는 그런 여자들 당하는 게 아니라 제일 약간 방어하지 않을 것 같고 당하기 쉬워 보이는 여자들 제일 많이 당하거든요. 그리고 주로 얼핏 아는 사람부터 많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절대 그걸로 여성들을 탓하면 안 돼요. 예. 그럼요. 그게 그야말로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인 거죠.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크게 이슈가 됐던 N번방 사건 같은 것도 보면은 사실 그 피해자들은 굉장히 어린 그 미성년의 소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런 요구에 응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오히려 그 피해자들을 훈계하는 그런 태도들도 사실 많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아니, 협박했는데 어떻게 응하지 않아요. 막 초등학생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무섭고 뭐 하는데 네네. 협박하는데. 네, 이게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피해자는 피해자다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범들이 굉장히 많이 인식 저반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